때린 사람 안 잡아오세요? 그 사람을 끌고 나왔어요. 그 사람 클럽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지금 클럽에 있죠? 아세요? 제가 길에서 맞고 제가 끌려나왔어요. 왜 내가 혼나야 돼? 클럽의 김모 씨가 그곳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한 여자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그걸 아마 클럽 직원에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여요. 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시비가 있었고 예. 아마 이 김모 씨가 나는 강제추행 사실이 없다고 말하면서 좀 시비가 있었던 걸 보입니다. 그때 이제 소위 말하는 가드, 그러니까 보안 요원들이 김모 씨를 끌고 나가요. 네. 그러면서 이 머닝썬의 이사인 장모 씨가 이 김모 씨를 폭행을 했고 네네. 또 이제 김모 씨 주장은 이제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죠. 예. 그래서 결국 112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왔는데 본인은 집단 폭행을 당해서 피해자인데 네. 본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끌고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안이에요. 경찰에서는 상호 폭행이다라고 지금 상호 폭행 사건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건인데 네. 김 씨 얘기로는 지금 클럽에서 밖으로 끌려 나오면서 네. 지금 클럽에 있는 가드들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지금 뭐 갈비뼈 3대가 부러졌던 그런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요. 김 씨는 피해자다. 피해자인데 나만 잡아갔고 경찰이 그리고 클럽 사람들은 잡아가지도 않았으며 나만 잡아가지고 강압적으로 나를 지금 뭐 수갑을 채웠는데 수갑도 이제 뒤로 채웠다 그래요. 예. 클럽 내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꽤 있는데 네. 사실 CCTV로 확인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 그 여성의 진술이 있고 예. CCTV가 아무리 어둡다 하더라도 이제 강제추행의 구체적인 모습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전반적인 것은 우리가 그 상황을 보고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한데 이 부분은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김모 씨가 그 클럽 내에서 난동을 부렸는지 아니면 시끄럽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끌고는 밖에 나올 수는 있죠. 네. 왜냐하면 영업에 방해되기 때문에 네. 설사 난동을 부렸다가도 머리채를 끌고 나와서 저렇게 집단 폭행하는 것은 저것 자체는 잘못된 거죠. 예. 근데 밖에 외부의 CCTV를 봤을 때는 예전에 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때 보면 그 동생이 잡고 있었기 때문에 공범 혐의가 있었잖아요. 네. 여기서도 보면 클럽 가드들이 그 장모 이사가 때리는 그 상황에서 옆에서 잡고 있었다는 거죠. 폭행을 유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집단 폭행을 유도하고 있고 조장하고 있고 서로 집단 폭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면 네. 어쨌건 이 상호 폭행 상황을 조사할 때는 보통 폭행 피해가 누가 더 크냐를 보거든요. 네네. 그럼 여기서 명백하게 폭행 피해가 큰 것은 김 씨예요. 사실 자체가. 네. 김 씨와 더불어서 같이 연행을 해서 조사를 했어야 되는 것이 이제 맞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뭐 주변인이나 목격자 어떤 진술 그런 것들 내부에서 발생했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진술을 좀 명확하게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네.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은 이제 강남경찰서 수사하고 있는데 예. 강남경찰서 수사하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거기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뭐 경찰 자체 내에서 특별 수사부를 구성하든지 예.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독립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어떤 부서가 나서야 한다 이렇게 봐요. 네네. 그래서 물론 이제 강남경찰서나 뭐 역삼지구대가 억울하다고 호소할 수도 있지만 네.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관련된 경찰이 수사하면 사실 이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백히 신고를 수사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인터뷰 요구했는데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장재훈 의원님이 좀 이름이 오르내리셔서 기다리던 시간인지 피해가고 싶은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오셨으니까 제가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예결위 간사로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역량 강화 대학에 지원금 확충하라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지금 형님께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대 한 곳이 지금 여기에 이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이해 충돌이다 이런 의혹이 이렇습니다. 형님 운영 대학이 형님 겁니까? 만약에 그 대학이 혜택을 좀 받는다. 그러면 그것이 재산 이익입니까? 학생들의 이익입니까? 그리고 그 대학에 대한 재산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법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법인이 문제가 없는 예. 정도가 아니고요. 100% 공익적 학교법인입니다. 예. 재산 자체의 문제를 결정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동서대학이 좀 이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이 이익 충돌일까? 이해 충돌, 예. 아 그러니까 예, 아니 예. 거기에 대해서 난 정말 부경대학, 폴리텍, 카이스트, 강원대학, 삼척캠퍼스, 창원대학까지 많은 직접 지원 예산도 해줬습니다. 네. 그런데 동서대학을 톡 찍어가지고 예. 동서대학에 이 돈을 줘라라고 배정된 게 있습니까? 자, 여기까지 듣고요. 자, 법률가시니까요. 장제원 의원에게 지금 제기된 이해 충돌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걸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으세요. 근데 일단 개인적으로 판단해 봤을 정직하게 때 이제 법률가로서 이해 충돌에 얘기해보세요. 걸리는 부분이 있는지 정치 없는지 말고요. 어떻게 이게 보십니까? 손혜원 의원님이나 또 송원석 의원님 하는 경우는 그 본인 그 부동산과 관련된 이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학은 어떻든 학교 법인이고 대학의 기본 재산들을 처분하는 데는 마음대로 운영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 사안에 많은 대학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제원 의원이 본인 형님에 가까운 대학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대학들에게 보다 정책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눈을 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다소 시비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으나 뭐 그래서 다시 마시고 법률가로서 말씀해달라니까. 국회의원의 모든 재산상의 변동이라든지 거기에 정책적으로 영향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전수조사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고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중요한 것은 공직자윤리법, 특히 국회 윤리규범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준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러한 대상 물건들이 있습니다. 대상 부동산이 있습니다. 대상 주식이 있습니다. 근데 주식은 백지신탁을 해요. 근데 나머지 부동산이라든지 뭐 여타의 그 다른 자산 소득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이 기준이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예. 이번에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 예. 이 기준을 만들려면 예. 일단 전수조사가 아니, 필요하긴 할 것 같은데 기준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교하게 만들면 예. 만들 수는 있다라고 보여져요. 사실은 공익과 사익의 경계점들이 늘 우리가 논란이 되면 네. 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국회의원이 직무 활동을 할 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이런 기준이나 이런 거 좀 만들려면 보이콧 푸셔야 되지 않을까요? 보이콧은 민주당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풀리는 거죠. 그럼 저희들이 정말 왜 신재민, 김태호 청문회 안 받아주느냐, 조혜주 상임위원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무조건 들어오라 그러면 아니, 어떡합니까? 좋은 말씀 민주당은 테러를 뭔가 좀 출구를 좀 만들 이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니 김정아 아나운서님이 아주 진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어드바이스 하면 그렇습니까? 그것을 바로 받아들여가지고 아니 그러면 그러면 받아들이고 진행자께서 싶으면 민주당이 뭐 그렇게 물꼬를 말씀하시니까 좀 않겠습니까? 어저께 따르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제 뭐라고 상임선관위원 같이 이번에 청문회를 통과하지 않고 청문 보고서 채택되지 않으면 앞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라든가 그런 청와대의 약속이라든지 최소한 그런 걸 좀 해줘야 장재현 의원님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밖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음 날 그때는 이제 반발을 하는데 다음 날은 다 수용을 해가지고 얘기를 해요. 아, 그러십니까? 아까 이슈를 예. 덮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제가 말씀드렸더니 오늘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야당이 정말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왜? 국정의 감시라는 것이 그렇게 모든 에너지와 모든 스피커를 총동원해가지고 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뭔가 소금 역할을 하시려면 제대로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쓴소리를 해야지. 얼마나 부자면 야당의 전략까지 고민을 해주십니까? 그거는 제가 아니, 돌아가서 전략을 짤 테니까 소금이 있어야지 민주당대로 문재인 정권이 왜 이렇게 많은 수많은 의혹이 터지고 또 인사 문제가 얼마나 이렇게 문제가 있는지를 좋아요. 조금 좋아요. 자성하고 앞으로 국회가 청문 보고서 혜택 안 하고 청문회도 안 하고 또 중앙선거관리 상임위원은요 심판위원장입니다. 심판위원장을 자기 측근으로 대통령 캠프 측근으로 만들어 놓으면 잘못됐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야당의 주장이 옳은 거 있으면 그것도 좀 이미 받아들이는 말씀드렸어요. 모습 그것이 협치를 만들고 국회의 문을 열게 하는 겁니다. 강경근, 최윤희, 그다음에 김영호 다 그분들은 자유한국당이 당원 임명한 아니었다니까요. 이명박 한나라당 사람 대통령 아니었다니까요. 윤리위원님은 뭐 당원 못지 않은 윤리위원은 거죠. 그게 아니에요. 아시지 그다음에 않습니까? 아시는 이명박 대로 왜 그렇게 대통령을 얘기하세요? 아주 일방적으로 옹호하던 사람이 상임위원 선관위원 잘못된 됐어요.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를 왜 따라하십니까? 잘못된 거를. 내로남불이라는 내로남불.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서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어쨌든 나가면서 아, 또 왜 한번 민주당은 잘못된 걸 나가면서 따라서 한바탕 또 잘못됐다고 할 얘기하면 왜 잘못된 걸 따라하시냐고요. 자, 다음 주에는 또 제 말대로 따라올 거예요. 또 예, 아무튼. 어쨌든 마지막으로 지금 이해충돌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 얘기가 나온 김에 이번에 좀 기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제 국민들의 바람인 것 같고요. 네, 그게 맞습니다. 다음 주는 설 연휴니까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 먼저 드리고요. 다다음 주에 두 분 되면 다시 뵙겠습니다. 맞습니다.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휴, 그러게요. 계속 자, 통장 만들었어, 언니. 15, 16살. 그런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어서 공부 못하고 어릴 때 한의대에 대해서 보탬이 될까 싶어서 이걸 시작했어요. 언니, 손대하세요.